최고의 브레인 도전 장애 퀴즈 왕!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수업을 할 김도영입니다. 제가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? 여러분 먼저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오늘의 제목은요, 그림입니다. 야, 요거 재밌는 그림이죠. 오늘은 제가 제목을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. 자,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? 여러분들 요 동상 아세요? 생각하는 동상,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동상인데요.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나요? 지금 떨어져 있죠.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.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요, 한 가지 상이 나와요. 여러분들도 상 많이 타봤죠? 못 타봤다고요? 탈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상을 볼 건데요. 이 상은 좀 특이해요. 어떤 상이었죠, 여러분? 자, 이 상은요, 매년 시상을 하는 상인데요. 근데 어때요? 상금은 없어요. 상금은 없고요. 그 다음에 수상소감도 딱 60초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60초가 넘거나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던지면서 그만하라고 한대요. 그 다음에 또 이 상은요, 수상자 전원이 참석할 만큼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유명하고 이 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이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좀 특이한 상이긴 한데요. 어떤 상인 것 같으세요? 아직 잘 모르시겠죠?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볼까요?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상을 수상했을까요? 자, 먼저 누군가요? 보이스카웃이죠, 여러분.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집단이냐면 프랑스에 있는 보이스카웃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상을 받은 이유는 뭐였죠? 자, 어떤 동굴에 갔는데 동굴에 막 지저분한 낙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? 이 보이스카웃이 허락을 받고 이 동굴의 벽화를 깨끗이 지웠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낙서가 뭐였죠? 아주 프랑스에서 한 개밖에 없는 유명한 동굴 벽화였던 거예요. 대단한 일을 했죠. 절대 지워서는 안 되는 걸 지운 그 사람들이 이 상을 받았고요. 또 어떤 사람이 이 상을 받았나요?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죠. 어떤 실험을 했죠? 이 해머 던지기와 원반 던지기라는 운동인데 이 두 가지 운동 다 어떻게 하나요?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해머나 원반을 던지는 운동이죠. 근데 신기하게도 해머 던지기 선수보다 원반 던지기 선수가 훨씬 더 어지럼증을 느낀대요. 도대체 둘 다 빙글빙글 도는데 왜 원반 던지기 선수만 더 어지럼증을 느낄까를 연구한 과학자가 또 이 상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? 요 악마 같은 그림인데요. 여러분도 혹시 종말론이라고 들어봤나요? 이 지구가 언젠가 멸망할 거야. 언제 멸망할 거야.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. 동양과 서양에 있는 이런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 상을 받았대요.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,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대요. 항상 틀리는 이 두 사람들에게 이 상을 줬다고 합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글쎄요,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상을 받았죠. 그럼 여러분 한번 퀴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요? 또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왜 이와 같은 상을 만든 것일까요? 라는 문제인데요. 아마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지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죠.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여러분, 이 상의 이름이 뭘까요? 맞춰보세요. 어렵죠?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보지 못한 상일 텐데요.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할까요? 이 상의 이름은요, 여러분, 짠! 이그노벨상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노벨상 들어봤죠? 노벨상이 어떤 상이죠? 여러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든 사람들이 받는 상이 노벨상인데요. 근데 이 상은 그냥 노벨상이 아니라 이그노벨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이그노벨상은요, 하버드에 있는 한 유머 과학 잡지 AIR이라고 부르는 그 잡지사에서 만든 상이라고 해요. 실제로 그래서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? 자, 보죠. 현실적으로 쓸모는 없으나 이색적인 연구나 또는 획기적인 사건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상은요, 노벨상을 수상하는 하루 전날 수상식이 열린대요. 그 다음에 노벨상의 버금가도로 굉장히 유명한 상이라고 합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과 좀 많이 다르죠?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잘하거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그노벨상은 뭐예요? 훌륭한 사람보다는 뭔가 특이한 사람, 현실적으로 뭐 크게 쓸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실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었던 거죠. 어때요? 이런 상이라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겠죠?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.
그죠? 자,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? 자,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.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이 두 사람은 뭡니까, 지금?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요. 이 두 사람이 뭔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죠.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. 납치라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어때요? 아이를 납치했죠. 납치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가요? 막 납치당한 아이가 아니에요. 막 장난도 치고 막 날라당기고 막 말썽을 피고 오히려 납치범들이 너무나 속을 썩고 있죠. 이 납치한 아이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요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이 아이를 보지 못하겠어. 빨리 이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납치를 했으니 돈을 받고 이 아이를 풀어주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자, 오히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나요? 오히려 뭡니까? 당신들이 나에게 현금 250달러를 준다면 내가 내 아들을 데려가겠소 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때요? 어이가 없는 거예요. 납치는 내가 했는데 내가 오히려 돈을 주고 이 아이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.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? 잘 됐다고 오히려 얘기하죠. 야, 도저히 이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하겠어. 차라리 250달러면 싼 거 아니야? 빨리 250달러 주고 이 아이를 보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굉장히 범죄 얘기긴 한데 좀 재밌는 상황이죠. 자,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. 그럼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? 자, 창의력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어떤 상을 수여하면 좋을까요? 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. 그러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누구죠? 두 명의 범죄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장난꾸러기 아이도 있었고요. 또 누구도 있었나요? 그렇죠. 이 아이의 아버지, 250달러를 오히려 받으려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있는데요. 요 네 사람에게 어떤 상을 수상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. 이것도 새로운 이그노벨상이 될 수 있겠죠. 또 아직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상을 만들고요. 또 여러분들은 그 상을 만들 취지가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상하면 좋을지 등을 아까 이그노벨상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들 보세요. 아까 그 네 사람 전혀 상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긴 한데요. 분명히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줄 상이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꼭 뭔가를 잘한다기보다도 다른 쪽으로 또 뭔가 상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필요한 시간이죠. 그럼 여러분들 이 네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지 여러분도 꼭 찾아봐서요. 그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주세요. 제가 참고해서 이런 창의적인 상들이 있겠구나 라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